여러분,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꼭 참으세요? 아니면 욱해서 확 터뜨리시나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골치 아픈 감정, 특히 분노를 어떻게 하면 관계도 지키고 나도 지키면서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 딱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그냥 활화산처럼 빵 터져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나중엔 또 엄청 후회하고요. 이게 바로 불같은 경노예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는 얼음 같은 침묵입니다. 화를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결국 속병이 나고 우울해지는 거죠. 어떠세요? 둘 중 하나 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유명한 상담가인 메리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를 느끼는 거랑 그 화를 표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화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화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랄까 운전이나 요리처럼 하나의 기술 같은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여러 번 부딪혀 보면서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나한테 부당하게 굴거나 상처를 줬을 때 이건 아니지 하고 알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 같은 거죠. 진짜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불같이 터뜨리거나 얼음처럼 꾹 참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은 결국 나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상처만 남기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라면요. 바로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중도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은 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직설적이지만 존중은 잃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감정 도구함에 쏙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구들만 잘 써도 훨씬 더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도구는 총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기인식. 두 번째는 언제 말할지 결정하는 타이밍 잡기. 세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는 나 전달법.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진짜 소통의 핵심이죠. 적극적으로 들어주기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도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도구, 내면 들여다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가 확 올라올 때 바로 쏘아붙이지 않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진짜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끼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해결 못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짜 원인을 찾아야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둘 다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차분한 대화가 되겠어요. 그쵸? 그럴 땐 일단 타임을 외치는 게 현명합니다. 잠시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잠시 멈추는 거지 에이 말 안 해! 하고 영원히 입 닫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구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너로 시작하는 말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잖아.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의 대화법, 이걸 너 전달법이라고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바로 방어막부터 치게 되죠.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너 전달법 대신에 우리가 써야 할 도구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무시해서 화나가 아니라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어때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비난은 서로에게 벽을 쌓지만 솔직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듣기.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에겐 또 그 사람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소통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쌍방향 도로여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수십 년 된 습관이라 혼자 바꾸는 게 너무 힘든데요? 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감정 표현 방식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죠. 그래서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계속 비슷한 문제로 관계를 망치고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내가 약하다는 징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아주 용기 있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도구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걸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배우는 과정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또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배운 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실수하게 될 겁니다. 100%예요. 어떨 땐 또 욱해서 옛날처럼 말해버리고 후회할 거고 어떨 땐 너무 참아서 또 속병이 나기도 하겠죠. 근데 괜찮아요. 그 실수가 바로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아, 내가 또 그랬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솔직하게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라고 사과하면 되고요.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아,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진보를 목표로 삼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그냥 어제 나보다 딱 한 뼘만, 지난달의 나보다 아주 조금만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 사이에 단단한 벽을 쌓는 대신 서로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를 놓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요. 사람들하고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정말 깊어져요.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내 감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행동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푼을 품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 같아요.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나를 집어삼켜서 관계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감정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날이 가기 전에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4가지 도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면 들여다보기, 타이밍 잡기, 나전달법,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도구를 가장 먼저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